민주당이 오늘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가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사 범위의 외환죄를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잠시 뒤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사고 관련 현안 질문이 진행될 예정에서 또 주목됩니다.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기수와 함께 관련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오전에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좀 정해졌는데요. 이름을 이제 국정협의회로 하고 참석자는 우원식 의장,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여야 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제 네 분을 포함해서 회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의제 아니겠습니까? 의제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 나온 뭐 의제를 보면은 뭐 여당에서는 민생 관련 법안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야당은 이제 추경 편성 이런 부분,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개헌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의제 관련해서 좀 조율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민생과 관련해서는 잘 되겠는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최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예선 전국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을 대폭 지금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추경에 대해서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주요 민생 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이랑 여러 가지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총선에 그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 지역 화폐라든가 그런 공약을 추경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간격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만나서 국정협의회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국정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뭐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것을 바로 집행한다, 이런 것은 정부의 재정 여건상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의 뭐 협의체니까 뭐 이건 안 된다, 뭐 저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서로가 이제 뭐 주고받기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제들이 좀 시급히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생과 하는 게 시급하게 다뤄져야죠. 추경도 추경이 민생이에요. 민생과 관계 없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지금 내수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계속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탄핵 전국,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 전국 때문에 식사도 외식을 잘 안 하잖아요. 회식도 다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을 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생의 범위 내에서 함께 논의가 돼야 돼요. 민생 회복하는 거 민주당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추경을 왜 편성하냐면 그 돈을, 국회는요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 민생 관련 예산을 증액을 안 해놓으면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특할비를 삭감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윤석열 지금은 이제 뭐 탄핵 소추안이 결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정지가 된 상태지만 그 전에 올려온 윤석열 표 예산을 보면 이 민생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 좀 늘려야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점은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탄핵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 예컨대 뭐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협의체의 구성 목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 경제 관련된 문제고 민생 관련된 문제니까 크게 충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탄핵 이런 건 헌재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예.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의 압박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다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민생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협의체 운영은 민생 위주로 갈 거다. 민주당도 함께 할 거고 민주당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해 줄 거다 하는 부분은 국정협의체 발전 앞으로의 활동에 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이제 협의체인 만큼 네. 뭐 순항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그 민주당 등 야 6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차로 이제 부결이 돼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란 특검법은 여당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 위헌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한 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추천 방식을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또 외환죄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한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도 여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예, 그 야 6당이 합의해서 무조건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 보면은 특검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 안 돼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합의가 돼서 시행을 하더라도 결과는 뻔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한다. 또 권한을 대법원장에다 맡긴다. 비토권 없앤다. 특검이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이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식만 바꾸고 그래서 특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컨텐츠 내용인데 예.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습니다. 수사 인력도 205명에서 155명으로 좀 줄여주고 예, 수사 준비 기간도 170에서 151로 좀 줄이고 예. 이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지금 급하기 때문에 줄인다는 측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예, 예. 뭐 추천 방식 그런 건 뭐 다 좋은데 네. 여당과 합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야당이 합의했으니까 무조건 올린다.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국회 수가 많기 때문에 네.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권한대행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오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리고 뭐 좀 이따가 내용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특히 또 이번에 외환죄라는 것을 외환유치죄를 또 여기다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형법제 92조 이제 북풍 공작이라고 예.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전쟁 상태로 몰아가거나 또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 예. 이것이 형법제 92조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노전 사령관 수첩에 나온 거 보면은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그렇게 메모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하겠다. 이제 이런 뜻인데. 하나의 의혹이죠. 네, 의혹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것뿐더러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합의하고 국회에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 동의해 줄 것 같습니까? 저는 네.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제3자 추천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토권도 마찬가지고 왜 야당이 다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거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받아들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만약 뭐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제도 2표 차예요. 2표 예. 차. 저는 국회에서 통과될 때가 이제 이탈표가 5표 정도 나왔었고 어제 그렇죠. 6표가 이제 이탈표 최소한 나왔죠. 예, 6표 맞아요. 나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8표면 이제 통과되는 거죠. 예. 2표만 더 나오면 돼요. 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반대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 당론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6표가 나왔어요. 반발표가. 그럼 저는 만약에 제3자 추천권이나 이거 비토권이 엄센 상태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투표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숫자가. 예. 그러니까 이번엔 또 늘어날 거라고. 이거 특히 제3자 추천안 이거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탈표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지도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한들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2표 정도는 더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는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 중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제3자 추천권이나 비토권을 제거함으로써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뭐 더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예, 통과 가능성이 수정안을 통해서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봤는데 말이죠. 저는 6표 정도면 네. 맥시멈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 친한계라고 소위 말해서 해서 강력하게 스크럼된 그룹이 예. 당에 있습니다. 예. 그 그룹의 최대치가 6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이것이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이 효력이 발생해서 예. 특검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한다면 되는데 예. 법이라는 것은 정말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이 수정안을 놓고 이제 당내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당연히 논의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3자 추천 같은 거는 상당히 수용된 부분 아닌가요? 네, 제3자 네. 형식적인 건 뭐 지금 됐는데 내용상도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비토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형식인 겁니다. 예.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소위 말해서 내란죄라고 하는 네. 이런 것이 14가지가 여기에 방대하게 지금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4가지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한다 보면 당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검의 회오리 속에. 예. 그리고 나서 무죄 받으면 당이 이미 문을 닫고 나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너무 수사 범위가 넓다. 너무 넓고 예. 그리고 국정원과 군 모든 기관에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고 네. 이것이 상당히 저는 뭐 안보상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15개입니다. 사항이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선거 공천 개입부터 해서 이것도 거의 많은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수시로 특검에 불려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것이 범죄 집단 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조항이 또 있냐면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은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 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정말 특검으로서 여당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네. 여당과 야당이 이 컨텐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서로 합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네. 법안이 뭐 발의됐어도 수정 다시 또 절충 여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쯤에 이제 통과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말이죠. 여지는 있죠. 근데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 하는 태도를 보세요. 처음에는 제3자 추천안 이거 안 하니까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이거 이거 좀 후퇴해서 네.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또 비토권도 없애겠다고 이제는 내용이 문제라고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저는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두 번째, 본인들이 속해 있는 정당의 의원들이 관계돼 있으니까 못한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대체? 만약에 본인들이 했는데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란 사태에 연루가 돼 있거나 관계가 있다면 조사받아야죠. 여야를 다 떠나서. 예. 그게 조사 대상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연관돼 있고 그분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불려다니고 이러니까 문제가 돼서 못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범죄 혐의나 아니면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추천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니 여당의 당원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야육당은 이 내란 특검이 통과될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마저도 수용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이제는 받아들여야죠. 물론 이제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논의해서 만약에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도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다만 수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범위 내용 같지도 협상의 테이블로 올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이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볼 거예요. 다만 이게 제3자 추천안 같은 경우도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양보해서 가져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여당도 참여하는 게 맞다.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거 자꾸 반대하시면 이건 뭐 그러면 내란을 동조하는 거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런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통과 처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좀 접점이 찾아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기업 사태 그리고 여객기 사고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목하실 텐데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업무 일정상 불참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장 국회로 나오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오늘 현안 질의에서 쟁점이 될 내용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최상목 지금 대행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1인 3역? 예, 1인 3역, 4역 하는데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 집행 왜 그 못하게 하냐, 방해 못하냐, 헌재재판 임명 지난번에 왜 안 했냐, 이런 걸 따지러 대통령 권한대행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장관을 그렇게 불러들여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업무방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문서로서 하던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국회의 어떤 다수당의 입김으로 즉시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말에 대답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시하는 거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라기보다도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관련, 그런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엄중한 이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로 이렇게 뭐 수시로 물러나서 업무 협의하는 건 좋겠지만 불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좀 줄여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내용상은 뭐 지금 무한 비행기 참사, 요것도 항공기 참사, 항공기 참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용산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이거 경호처에서 막지 못하게 해라. 이거 협조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재재판관 임명 왜 한 명 안 했냐. 빨리 해라. 이것서 22일 날 헌재에서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이. 그러면 22일 날 만약에 헌법소원에서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만약에 그래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확답받으려고 나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안 질의도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아마 오늘 최상목 대행은 불참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은 뭐 거기서 비판할 거고요. 지난번에 국무총리가 대행할 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아마 지적하면서 얘기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이제 질의 내용은 주로 두 가지 질의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계엄 관련해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상기업 사태에 대한 질문을 할 거고요. 최상목 대행이 이제 출석을 안 해서 그런데 최상목 대행한테는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응을 안 했냐는 지적을 할 거라고 보여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분들 공수처장이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장도 오늘 출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아마 이제 상대로 해서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현재 현안들은 경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논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추경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출석을 했다고 하면 추경 문제나 이런 문제도 아마 질의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경제 전문가기도 하고 본인이 기획경제부 장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 이제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질의가 안 될까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현안 질의는 국민들이 보는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장면이니까 예. 국민 앞에 나와서 수상이 밝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뭐 외교 사절이 오거나 예. 아니면 정말 중요한 회의가 아니면 나와서 수상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해요. 또 권한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현안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바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또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예. 또 중간이라도 시간 되면 좀 참석해서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